더 이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는지 주제입니다. 오늘 정유주 살펴볼 겁니다. 근래 들어서 정유주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죠. 그동안은 어느 정도 올랐나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부분이 코스피 지수하고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의 비교 차트 확인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색 라인이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거의 반등한 점이 없는 반면에 7월 달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은 8%, S-오일은 9%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하반기 들어 눈에 띄는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가장 크게는 정제 마진의 반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6달러 선을 회복했는데요. 7월 첫째 주에 정제 마진이 배럴당 6달러를 기록해서 지난달 셋째 주 2.8달러 대비 2%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6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그리고 정제 마진이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 자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요 먼저 정유주 그 유가 흐름이나 정제 마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코리아 PDS의 문창훈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정유주 강세의 배경에 정제마진이라는 이 단어를 저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정제마진이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제마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그게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제마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제하고 마진이라는 말을 이제 붙인 합성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알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제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원유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휘발유, 보통 이제 등경유 등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그 석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유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진은 말 그대로 이익이다 보니까 이 정제 마진 자체는 정유업체들이 이 석유 제품 판매 수익에서 각종 이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제 마진은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정유사 실적하고 직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정유사에서 이 정제된 제품을 파는데 그 상품 가격이 있고 또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을 그럼 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제 마진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나타낸 건가요? 많이 올랐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미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의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국 업체들에 대한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정제 마진은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을 살펴보는데 일간 기준으로 7월 11일 날 기준으로 보면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7.3달러, 이게 6월 21일 날 2.74달러를 저점으로 급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2.5배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최근에 정유주 흐름은 이런 그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올해 저점이 1월 25일 날이었는데요. 1.52달러였습니다. 와,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움직임, 여기에다가 대부분의 상승폭이 이달 들어서 거의 한 1, 2주 사이에 이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가파른 상승을 보인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그 최근의 상승을 보기 전에 하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좀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하락 원인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사실 미중력 분쟁이 이 정제 마진 하락에도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연중 저점이 1월 25일 날, 그 이후로 한 4월 중순까지 상승을 해오다가 미중력 이제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달러까지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중력 갈등이 역시 이제 최근 정제 마진 하락에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요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매해 이제 그 2번 정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그 정유 제품 수출 쿼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하반기 쿼터 자체가 상반기 대비 33% 증가한 2,379만 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쪽에서 원유를 수입을 많이 해서
이제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휘발유 등경유 제품을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우선 반영돼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상승을 했냐 하는 부분을 보면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드라이빙 시즌, 보통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휴가들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휘발유 수요가 증가했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정제 마진이 안 좋다 보니까 아시아 정유업체들이 가동률을 조정을 하면서 좀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했다. 그리고 좀 큰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 정제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정제 설비가 가동을 중단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급 타이트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기준으로는 배럴당 $7 선까지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정제 마진도 뭔가 좀 손익분기점 가격대가 있을 것이고 또 수익이 나는 가격대, 역사적으로 또 고점이랑 현재 구간 또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사실 정제 마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뭐 회사마다는 이제 정제 마진 자체에 대한 부분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보는 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4에서 $5 정도를 보고 이제 예상을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수준하고 한번 좀 이제 살펴보면 2018년은 평균 정제 마진이 이제 $5.5였고요. 그리고 2018년에 고점 정제 마진이 $7.9 정도 되니까 최근 수준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평균 마진은 $3.5.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최근에 정제 마진이 좋은 부분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정제 마진이 계속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분석하시는 부분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더 이상 크게 좀 상승하기는 어렵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쪽 관련 부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IMO 2020이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등경유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중국 쪽에서 수출 쿼터가 늘어나면서 휘발유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같이 늘어나면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되면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떤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꺾이지도 않고 한 이 정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어느 정도는 우선 당장은 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정제 마진에 대해서 싹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에 급등했던 흐름들 그리고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일단은 왔으니까 여기서 정제 마진의 추가 상승보다는 좀 옆으로의 횡보 국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또 정유주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 봐야 되겠죠. 스마트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주가 추이부터 볼게요. 상반기 동안은 사실 저희 방송하면서 정유주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제 솔솔 매체에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SOL 같은 종목들이 이제 저점에서 한 15%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일봉상으로 좀 올랐는데 최근에 한 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정유주들이 이제 조정이에요. 근데 뭐 정유주들 뭐 말씀하셨듯이 별로 쳐다도 안 봤던 종목인데 최근 1년 말고 그 전에 최근 1년 전이죠. 한 4년 전부터 시세로 보게 되면 정유주들이 시세가 많이 났어요. 4년 전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뭐 시청자분 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세가 많이 났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네. 월봉 차트로 SK이노베이션하고 SOL의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좀 밀렸었죠. 근데 네. 그 전에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가 오르는 게 좀 완만하게 오르다 보니까 또 전체적인 증권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를 뭐 별로 이제 감지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들 못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정유주들의 시세는 이미 많이 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 맨 오른쪽 하단에 이제 양봉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그널 이런 이제 반등의 흐름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S5일의 차트도 거의 비슷하죠. SK이노베이션과 함께 S5일의 주가도 이미 이제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7년, 2018년 초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S5일도 SK이노베이션 똑같이 2018년 말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 양봉으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전체로 이제 정유주들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저점 찍고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겠습니다만, 최근 수년 동안 상당한 시세를 냈었던 게 바로 이제 정유주예요. 그러니까 정유주의 특징이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인 어떤 증시 주변 여건이라든가 시장 상황에 그렇게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제일 좋은 부분은 바로 유가와 직결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어도 S5일 같은 이런 정유주들은 국제 유가 시세에 따라서 또 정제 마진의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 연출이 된 상태고요. 현재 주봉상으로도 월봉상으로도 지금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재반등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은 또 한 번의 중간 바닥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월봉상으로 양봉이 좀 출현을 했는데, 이 정유주들의 강세 배경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앞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정유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정유주들의 실적이 호전되려면 결국엔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좋아져야 됩니다. 다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만,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석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제를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죠. 그 제품을 판매를 한 가격에서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석유 원유값하고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뺀 것이 이제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정제 마진은 이 정유사들의 실적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유주들은 증시 상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국제 여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이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권에 쓰고 있는 이제 싱가포르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지난달 셋째 주까지 이 정제 마진이 2.8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통상 지금 6달러 선대까지 올라온 상태니까 실적이 단 몇 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산적으로 이 정유사들의 이제 정제 마진은 한 4.4에서 5달러 정도, 이 정도가 순익분기점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정유사들의 실적은 호전대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복합 정제 마진의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고 계시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고요. 그리고 등유라든가 경유 정제 마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모두가 지금 상품들의 가격들이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이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일어났던 제품들에 대한 가격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제 마진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유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러한 지금 정제 마진의 반등이 최근에 며칠 동안 한 10에서 15%의 정유주들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제 마진이 그만큼 중요하다 해주셨는데, 원래 정제 마진하고 정유주들의 주가의 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럼? 이거를 아시면, 이 정제 마진하고 이 정유주와의 상관관계를 아시면 정유주 주식 매매하시는 게 정말 쉬워요. 요것만 아시면 속된 말로 정유주만 매매하셔도 제가 보기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괜찮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기에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유주들은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유가 상승기에 정제 마진이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유주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방향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국제 유가 흐름하고요, 국제 유가 흐름하고 S5일의 차트 패턴 차트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국제 유가의 최근 월봉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월봉도 201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가가 유가 WTI 기준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2018년 말부터 이제 유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S5일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S5일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 내에서 우상향으로 갔다가 그 위치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데, 그 텀이 한 1년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변곡점에서 유가하고 정유주들의 주가하고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텀은 좀 있어도
방향 자체는 유가가 올라갈 때 조금 늦게라도 내지는 조금 빨리 정유주들의 주가가 따라가는 게 있고 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정유주들도 나중에라도 따라가면서 떨어지거나 내지는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방향은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유사들은요, 이제 석유를 이제 수입을 하죠. 네. 수입을 해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석유를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오죠. 네. 싼 가격에 들어온 상태에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네.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석유를 싸게 들여온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정제를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조금 높아집니다. 가격이 높아지죠. 유가가 올라가죠. 그럼 유가가 올라가니까 휘발유가가 빨리빨리 올라가고 등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좀 더 강화되면서 바로 정제 마진 강화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정유주의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고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유주들이 바로 유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정제 마진의 개선세가 지금 6달러 선까지 정제 마진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정유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하고 연관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유주들도 실적 호전 때문에 더 올라간다. 그러나 유가가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정유주들의 주가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약간 좀 헷갈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워낙에 상품가에서 원재료가를 뺀다라는 것이 정제마진의 기본 공식인데 이 원재료가 유가가 오를라도 이게 오른다라는 공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쪽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상품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 동행지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유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고 자산 평가이익 이쪽으로 또 원유 가치 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나 그 생각들도 했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실질적으로 현재 시세를 중심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 주유를 할 때도 국제 유가하고 자동차 시세, 그러니까 주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텀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만약에 곧바로 뭐 반등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있으면 휘발유 가격이 바로 이제 주유소 가격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유가가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은 그 그러니까 석유들을 이제 정유사들이 비축을 해놓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제를 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휘발유라든가 등유라든가 경유 같은 상품 자체가 시세가 올라가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유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시세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곡점에서만 매매가 조금 어려워요. 변곡점에서만 좀 매매가 어렵습니다만 큰 방향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 앞으로 지금부터 유가가 앞으로 뭐 한 1년, 2년 더 갈 거다라고 한다면 정유주들의 주가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유가가 더 못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쫓아가면 안 되겠죠. 원재료가 상승의 가격 전가력이 상당히 좀 좋네요. 그러면은 정유주 전망 좀 세워보겠습니다. 사실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국제 유가 쪽에선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그쵸. 이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6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정유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분위기는 정유주가 올라가서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좋게는 별로 안 생각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정유주들을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유가가 더 못 갈 거다, 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결국에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제 마진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유가 흐름에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고 그리고 결국엔 경기 흐름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건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속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트럼프도 유가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계속 눌러대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셰일 가스예요. 미국의 셰일 가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누르고 있는 게 바로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셰일 오일이 계속해서 증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상품 가격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번쟁이 어느 정도 휴전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진행 중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거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제 뭐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들은 일단 뭐 이제 국지적인 부분이니까 국제 효과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 자체가 뭐 하반 경직이 나오고 더 나빠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정제마진이라든가 유가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만 역시 유가가 계속 치고 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저런 말에 정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